직장 생활은 삼성그룹에서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삼성의 지금 화면에서 뭐 표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삼성그룹의 고졸 생산직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삼성그룹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도 좀 바뀌고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교육센터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센터에서 마지막 매니저를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에서 15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석기 회장님, 그 당시에는 그 스카우트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제 기억에 33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이죠. 예, 그때 제가 삼성의 그 인재개발센터에 있을 때 홍석기 회장님이 그때 스카우트라는 그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랜 동안, 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우리 홍석기 회장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오늘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기쁩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사전 설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셀프 리더십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이 좀 이렇게 거의 종합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면, 서점에 가면 그 남성 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남성 커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아마 칼라판으로 해서 커트를 어떻게 하면 뭐 머리가 이쁘게 나오는지 멋있게 나오는지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요,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나씩 뭐 남편의 머리라든지 뭐 아이의 머리라든지 뭐 주변 사람의 머리를 한번 커트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열이면 열, 예, 위에 있는 그림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머리를 다 망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셀프 리더십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그것은 이런 스탠다드 된 이런 책과 같은 이론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과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멋진 머리, 이 커트된 멋진 머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셀프 리더십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계속 어느 정도의 숙련 기간을 거쳐야지만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습, 네, 이거 완전 프로다운 모습으로 좀 발전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성 커트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멋진 이런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에서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할 거예요. 화요일 날 아마 9시 시인가에 아마 할 거예요. 예,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많은 연예인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단이 하나 있어요. 구척장신 구단이라고 있는데, 한혜진 이 연예인이 이 구척장신의 이 슬로건을 이렇게 들고 응원하는 걸 봤는데, 그것이 뭐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참 감동을 느끼고요. '아,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방법을 알아도 정신이 없으면 이거 방법이 진행되지도 않고 방법이 올바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방법에 대한 논리보다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좀 확고히 정리정돈을 해야지만이 방법도 아름답게
예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인생은 어차피 기승전 치킨집입니다. 예. 인생은 모두 다가 기승전 치킨집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JTBC 사장이셨던 우리 손석 지금도 사장님이시겠죠. 그죠? 손석희 아나운서가 예 뉴스룸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요. 예. 인생은요 모두 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직업 경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우리는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그 기업가 마인드라는 것이 꼭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의 어떤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지만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위치,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뭐 여유가 많아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찌감치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금 삶의 전략에서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김정아 박사님이 아유 이렇게 많이 바쁘시냐고 통화하기가 이렇게 힘드시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얼마 전에 그 고깃집을 창업을 했어요. 뒤에 이제 우리 아이 둘 지금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간 저희 아이들 둘 그리고 또 왼쪽에는 저희 집사람인데 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1층에 고깃집을 창업하고 이제 창업한 지 한 9개월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있을 때는 강의도 다니고 또 저녁에는 또 손님들 또 맞이하면서 고기도 구워 드리고 뭐 오늘날은 이제 잡들이 자꾸 변하고 여러 가지 잡을 하는 그런 N잡 시대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또 직업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필에 보면 고기동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자그마한 이런 그 고깃집도 제가 최근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인생은 기승전 치킨집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옆에다가 연필로 주식회사라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여러분 이름 옆에다가 주식회사라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아 주식회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 평생 나 자신을 경계하는 1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김정아 강점 주식회사로서 평생 자기 자신을 경영하시는 것이다. 셀프 리더십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나를 경영하는 것. 그 나를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름 옆에다가 주식회사라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나라는 사업가, 나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경영이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리더십의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죠? 나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셀프 리더십의 하나의 목표이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면 90살이세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50대 후반에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날부터 제가 막내 아들이지만 뭐 위에 또 형님도 계시지만 저희 집사람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같이 어머니를 한 3년 정도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 갖고 지금은 이제 고향에 부산이거든요. 고향에 인제 요양병원에 지금 누워 계신 지 한 1 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집사람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내일 모레 이제 90살이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인제 가끔 이제 가게 1층 가게 식당 이제 "잘 돌아가냐?" 뭐 "아이들은 손주들은 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그렇게 인생을 조급하게 살거나 욕심 부리고 살거나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굴러가는 대로 살아라, 아들아.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굴러가는 대로 살아라. 아하, 90살이 다 되신 인생의 경험자가 굴러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젊은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어머니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삶은 잘 굴러가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상당수가 어쨌든 간에 내 삶이 잘 굴러가고 싶은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삼남매는 용감해, 뭐 용감하게 뭐 그런 주말 드라마도 봐야 되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이런 그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몇몇 분들은 저 강사가 강의를 잘하나 뭐 틀린 말 안 하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보려고 이렇게 유심히 인제 체크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뭐 "아까 몇 페이지 한번 돌려봐라." 하면서 "그거는 쪼끔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뭐 앉아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뭐 제 강의를 잘하는지 무슨 틀린 말 하는지 볼펜 들고 적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생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왜 인생이 잘 굴러가지 않은지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삶이라는 글자를 만드셨는데 이 삶에는 큰 그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이 잘 굴러가지 않는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삶이라는 글자를 보면 니을이라는 것은 마치 막 사람이 뛰어가고자 하는 글자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미음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 미음은 내모져서 굴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그 자체가 뜻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삶을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삶이 잘 굴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잘 굴러가게 만드는 이 삶이 뭐냐? 저는 그 미음이라는 글자 속에 세 가지를 집어넣어 놨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구들이 좀 필요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뭐 자기 계발서도 좀 읽고 또 뭐 과거에 제가 기업 강사 생활을 한 19년 가까이 했죠. 제가 35 살에 15년 동안 삼성그룹에서 일하고 35 살에 제가 삼성그룹을 퇴직하고 그 후로 지금 제가 인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예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기업 강의를 인제 하면서 책들을 많이 인제 보고 또 책 속에서 그런 강의 내용들을 제가 발췌하고 또 교육생들하고 쉐어해 또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책들을 읽어 보니까 모든 자기 계발서가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동기와 요거는 이제 목적이라고 하죠. 목적과 역량과 방법. 그래서 이거는 2W1H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굴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잘 굴러가는 삶이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이 미음이라고 하는 잘 굴러가지 않은 이 네모자리를 동그랗게 이형으로 만들어서 이게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목적과 역량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역량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적만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굴러가게끔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2 탄에서는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역량과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역량과 방법은 많은 강사님들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석기 회장님도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책들을 또 집필하셨어요. 그런 책들을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종합을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 홍석기 회장님께서 그동안 강의하셨던 내용의 그런 핵심은 뭐냐? 또 제가 쓴 책들 뭐 몇 권 있겠죠. 네, 그런 책들 속에서의 어떤 핵심은 또 뭐냐? 또 주변에 많은 자기계발학자 또는 성공학 강사들이 쓴 책들 속에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역량과 방법을 짧게 핵심만 추려내서 이거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한계가 있죠. 그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체에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많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면 뭐 지금 이 강의만 벌써 한 이틀 뭐 셀프 리더십 과정, 뭐 이틀 과정, 뭐 3일 과정
뭐 이렇게 짧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뭐 3일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그 3일의 내용들을 쪼끔씩 요약해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저도 강의하면서도 저도 좀 배우고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번들이게 하지만 사실 저도 예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많은 강사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이 뭐 전문적으로 강의만 하는 강사님들이 많은데 이 커뮤니케이션 강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리더십에서 유명한 강사예요. 근데 이분의 뒷모습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평생 뭐 제 삶의 어떤 반 가까이를 네 제가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셀프 리더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는 이렇게 번듯이하지만 제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강의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또 화면이 또 멈춰서 또 안 넘어가요. 갑자기 안 네. 넘어가네 또. 어머 또 이거 안 왜 넘어가요? 네. 이러지? 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는 것이 인제 뭐냐면 차사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차사순 할머니 인제 김정아 박사님이 화면 만지는 동안 제가 차사순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사순 할머니는요. 예 운전면허 시험을 949번 예 떨어지신 분이에요. 예. 오전 동안 5년 동안 필기 시험만 949 번을 낙방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텔레비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에까지 출연하시면서 필기 시험을 계속 낙방하고 계시는 이런 여사님이신데 5년 동안을 필기 시험을 949 번이나 떨어졌다니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또 949 번이나 도전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빨간 날 빼놓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매일같이 필기시험 치고 필기시험 치고 그래서 949 번을 떨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필기 시험을 949 번이나 떨어지신 이분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의 핵심은 뭐냐? 이건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949 번을 필기 시험을 쳤냔 말이죠. 우리 여사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요. 그러면 여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네. 저기 13 페이지 펴 주시면 돼요. 13 페이지. 네. 13 페이지 슬라이드 쇼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에러가 나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신문에까지 소개됐던 아주 뭐 한국의 불굴의 한국인 대단한 뭐 이런 분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께 "왜 949 번이나 도전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하게 하고 해서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요거를 쪼끔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면 다음 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양한 지능들이 있는데 이런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지능이 뭐냐면 자기의 지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지능. 자기의 지능이라는 것은 목적의 힘인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목적 의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이유. 예, 이런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목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표도 목적이라고 하는 원대한 의미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 몰입의 힘을 쓰신 우리 미하일 칙센트 교수님의 이 저기 동영상 하나의 캡처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게 인제 강의장에서는 이분의 인제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제 소개를 해 드리는데 뭐 줌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제가 또 강의 시간이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보여 드렸는데 "죽기 전까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살아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예, 내가 왜 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삶의 행복도 올라가고 열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예, 내가 왜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 소명으로 인제 표현되는데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이유라는 뜻이거든요. 예, calling,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자존감, 예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존감이 높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제 극대화되고 이제 확대되는 거죠. 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목적이 없고 소명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엉뚱하게 네 또 이런 질문을 또 했어요. 예. 조던 피터슨 교수라는 분이 아주 있는 계신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 교수예요. 하버드대 교수인데 예. 교수님 강의 시간에 학생이 물어봐요. 그러면 소명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같이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상당수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이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공동체 생활, 즉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당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과 악에서 악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남이 힘들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음 해코지하지 않을 때 살아가다 보면 목적도 만나고 목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당장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거나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이런 마음 예 또 서글픈 마음 이런 걸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연식이 좀 저보다 좀 있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강의에 가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저 자녀 뻘 되고 뭐 많아 봐야 뭐 나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홍석기 교수님 빼놓고는 전부 다 저보다는 쪼끔 저기 형님, 누님들 같아요 보니까 표정이. 예. 그러면 지금 나이에 다시 뭐 '내가 꿈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다시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조차도 박수 받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만들어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보다는 내일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출세죠. 자아 성장이죠. 그죠? 자아 실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에 대한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문으로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쓴 글에서 예 제가 성화자를 예 꽃으로 이룰 성자에 꽃화자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술을 성자에 예 그렇게 되는 화자가 아니라 예 이룰 성자에 꽃화자를 써 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꽃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어 성공이나 성장보다도 더한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꽃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 꽃이라는 것은 뭐냐?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서 화가 나거나 찡그려지지는 않잖아요. 예. 꽃은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죠. 그죠? 또 꽃의 특징은 뭐죠? 예. 시들면 씨앗을 또 내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하고 또 나로 인해서 또 씨앗을 만들 수 있는 또 세상에 뿌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공 성장보다는 우리가 나로 인해서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이 지금 저기 마이크가 켜져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좀 꺼 주세요 마이크요. 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한번 넘겨 자 그러면 생업과 먹고 사는 것과 출세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미치는지 좋은 것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은 뭐냐? 네. 예. 뭔가 했을 때 보상을 받으면 사람은 굉장히 기쁘죠. 그죠? 근데 직장인들을 예를 든다면 월급날이 21 일이란 말이죠. 그럼 월급을 21일 날 받는다 생각하면 앞으로 예 한 달 동안을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보상이 즉각 와야지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해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21일 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굉장히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놨죠? 일이 노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뭐 노동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어로 써 놨죠. 그죠? 노동,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 의무형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장사를 하실 때 즉 뭐 이렇게 적자 장사 말고요. 돈을 버는 장사를 하실 때 장사하시는 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보다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오늘 번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구나.'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근데 어때요? 예. 월급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지잖아요. 그죠? 보너스 1 년에 한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죠. 자기 일에 대한 즐거움이나 자기 일에 대한 이런 어떤 보람 이런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의 끝나고 났을 때 "오늘 수고하신 손용규 강사님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한 돈 봉투 드릴 때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쳐 주세요."라고 한다면 강의하는 내내 저는요 기대감 때문에 즐거울 거예요, 강의 자체가. 예. 강의 끝나고 나면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현금 봉투가 든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강의하는 내내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돈 봉투를 받을 때 너무나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해도 목이 쉬라고 강의해도 이 강사료가 한 달 뒤에 저희 집사람 통장으로 이체된다는 거예요. 일이 즐거워지지 않죠. 예. 보람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출세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아파트 입주 효과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입주가 6 개월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동탄 이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서 신혼부부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보 이제 6 개월 뒤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새 아파트 입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월세방은 행복한 집이 될까요? 빨리 떠나고 싶은 집구석이 될까요? 예. 떠나고 싶은 집구석이 되죠. 예. "빨리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입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파트 입주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직장인들한테 꿈을 강조하는 강의를 할 때 좀 주의하라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회사 생활 속에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은요 아파트 입주 효과가 일어나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일을 떠나고 싶은 집구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뭐 밖에 안 되죠? 직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아주 멋진 열정이 가득한 친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강사님 너무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의 생산과에서 근무하시고 삼성에서 박스도 나르시고 생산과에서 걸레도 빨고 그러셨다는데 너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고 정말 저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박사님처럼 뭐 강사 한번 돼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 두드리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처럼 강사가 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어떤 인생의 로드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출세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면 지금 하는 일은 떠나고 싶은 집구석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꿈이 너무나도 지나치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출세를 하는 것은 우리를 역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기적 동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요. 의무형 동기와 성취형 동기.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 동기, 나 자신을 위한 동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나 자신을 위한 동기는 오히려 하기 싫은 동기, 하기 싫은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뇌는요. 전두엽과 편도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뇌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사람의 감정을 관장해요. 그리고 우리 앞쪽에 있는 이 뇌는 사람의 생각을 관장하거든요. 지금 화면 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홍석기 교수님요. 이제 존경하는 우리 홍석기 교수님 얼굴은 딱 봤을 때 몇 살처럼 보이세요? 49살 딱 보이잖아요, 나이가. 벌써 주민등록증 딱 까보면 홍석기 교수님, 우리 홍석기 회장님의 나이는 49 살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전두엽의 나이인데 그런데 우리 홍석기 교수님요. 사모님한테 여쭤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모님, 홍석기 회장님 저기 남편으로서 어때요?" 그러면 사모님이 막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소갈딱지 밴댕이에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저 역시도 집사람한테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강의를 하면서도 아내인 나한테서는 이렇게 소갈딱지 밴댕이야?" 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집사람이 하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보니까 소갈딱지 밴댕이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소갈딱지 밴댕이냐면 편도체의 나이가 5세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즉 감정의 나이는 5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속에 5세 감정, 5세 홍석기와 49살의 홍석기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장에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 나의 모습에 내 안에 5살짜리 감정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자, 다음 장에 한번 가 볼까요? 네. 네. 예. 직장인 이 홍석기 과장 또 직장인 홍석기 부장이 출세하자라고 하는 꿈을 가졌을 때 이 이기적 동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람과 의미는 사라진다. 예. 그리고 나 홍석기 과장, 홍석기 부장이라고 하는 이 49세의 이 내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날도 아니고 나는 언제 출세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동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긍정적인 약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먹고 사는 것과 출세하는 것에 한 가지 더 집어넣자.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왜 살아가느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네. 내가 왜 살아가는가의 세 번째 요소. 네. 세 번째 요소 뭐냐? 소명이라고 하는 요소죠.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채용이 됐고 제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강의장에 강사로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소명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머리 세 번째 요소라고 제가 여러분께 타이틀에다가 적어놨는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과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함께 소명이라는 요소. 내가 왜 여기서 오늘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가? 돈 벌어야지. 근데 삼겹살집 잘해갖고 프랜차이즈 내갖고 우리 홍석규 교수님한테 프랜차이즈 내가 좀 비용 좀 많이 받아갖고 홍석규 교수님 프랜차이즈 하나 내가 좀 넣어드려야지. 뭐 그런 어떤 출세의 꿈, 뭐 이런 것도 제가 가지는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삼겹살을 굽는 내 자신이 왜 이 삼겹살을 굽는지에 대한 목적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 재미나게 본 하나의 사례인데 어떤 회사 사장님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왜 일하는가?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한다. 네. 회사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나의 미래, 동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종합해 보면 다음 장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삼성그룹의 한 사례인데요.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삼성의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삼성의 경영 철학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에 계시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목적은 뭐냐? 주변 사람들에게 공헌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공헌하는 것, 즉 꽃이 되는 거예요. 그 꽃이라는 것은 공헌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존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하나의 룰을 통해서 우리가 규범을 만들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내가 셀프 리더십의 셀프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하나의 어떤 정신세계의 가장 핵심이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거나 나로 인해서 세상, 사회가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기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뭐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셀프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소명은 행복의 삶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한 일, 경력을 쌓기 위한 일, 이런 것보다는 소명을 갖자.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 이름 옆에다가 주식회사라고 써보면, 네. 자,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표를 가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목표를 가지셔야죠. 제가 옆에 계신 우리
김윤심, 네, 우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윤심 주식회사라고 한번 써보는 거죠. 그죠? 그럼 김윤심 주식회사. 죽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경외하는 김윤심 주식회사의 경영자라고 한다면, 그럼 목표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 강의 듣기 전까지는 남편이 분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김윤심 선생님한테 자기야, 자기의 목표가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남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원주택에서 상추도 심고 전원주택에서 꽃밭도 가꾸고 막 그러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김윤심 주식회사의 목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윤 추구예요.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여보, 당신의 목표가 뭐지? 손주 잘 되는 거, 뭐 우리 자식들 다 행복한 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윤신 선생님의 남편분이 자기야, 자기 목표가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세요. 이윤 추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이야기하겠죠? 헐, 대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자, 이윤 속에는 두 가지 이윤이 있죠. 하나는 물질적 부가 있죠. 그죠?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려면 지금도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 네, 심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죠. 젊을 때부터 준비를 잘 하신 분은 지금은 좀 유유자적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물질적 부를 어떻게든지 지금은 또 만들어 내셔야 돼요. 아파트를 좀 줄여서 네, 조금 여윳돈을 만들어서 월세가 들어올 수 있는 상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9억 공시지가 9억 미만짜리 아파트로 갈아타서 거기에서 주택연금을 받으시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예, 생계를 또 꾸려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몸이 건강하면 몸이라도 뭐 활용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노동력을 여러분들 활동을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분들이 계속 일궈내셔야 돼요. 앞으로 인생은 100세 인생 아니겠습니까? 120세 때도 우리 홍석기 회장님하고 여기 줌에서 강의하는 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120세에 우리 홍석기 회장님하고 같이 강의하는 꿈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살아가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홍석기 교수님의 몸속에는 5살짜리 홍석기라고 하는 감정의 홍석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살짜리 아이는요. 물질적 부보다는 뭘 더 좋아하냐면 심리적 부를 좋아한다. 그게 감정자산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죠. 이 감정자산은 바로 말의 파동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라고 해줬던 고구마와 죽어라, 죽어라, 뭐 너는 죽을 고구마다라고 했던 고구마를 한 달 뒤에 봤더니 그죠? 오른쪽 고구마는 예, 뭐예요? 다 시들어서 썩어가고요. 왼쪽 고구마는 풍성하게 나오죠, 그죠? 밑에 이제 이런 컵에 보면 이게 한 달 동안 사랑해, 사랑해 한 달 동안 나쁜 사람, 뭐 나쁜 인간아 하면서 욕을 했던 이 그 컵 속에 유리병 속에 있던 이 밥들을 보세요. 오른쪽 밥은 썩고 악취가 나 있잖아요. 그죠? 왼쪽은요. 하얗게 곰팡이만 이렇게 설어 있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물리학이지만 예, 여러분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 뭐 지금 중학교 아이들 뭐 필독서인가 그런 것 같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1편, 2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본 그 과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런 말의 파동이 눈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의 입자에게 어떤 좋은 말을 했을 때와 나쁜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내린 눈의 어떤 입자의 어떤 파동의 어떤 형태 찌그러짐의 형태 이런 걸 사진으로 다 찍어서 인간의 몸의 70%는 예, 액체로 수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의 파동이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이런 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갑론을박 이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네. 보시면 핀란드의 알토 대학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의 어떤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거를 촬영을 해봤단 말이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심리학부는 바로 말의 파동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시가 되고 그 말이 시가 되어서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도 욕을 하지 않죠. 저는 집사람한테도 한 번도 집사람한테 뭐, 야, 너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매주 월요일 날 그 MBC 방송에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오은영 그 결혼 지역이라고 하는 내일 저녁에 하니까 내일도 보세요. 10시에. 저는 거의 안 빠지고 그거 보거든요. 그걸 보세요.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혼하고자 하는 모든 집에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가 "야 너, 야 너."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야 너, 야 너, 야 너."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집사람한테 한 번도 "야 너라고 한 표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그 간단한 표현 하나 자체가 씨앗이 되어서 이혼에 이르기까지 하고 전쟁을 만드는 이런 부부 간의 어떤 전쟁을 만드는 그런 어떤 큰 이런 불행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바로 심리적 화폐다. 예, 요즘 가상화폐 좀 시들하지만 뭐 한 몇 년 전에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상화폐가 꼭 인터넷 디지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석희 교수님이 채팅창에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하하." 이런 것은 다 뭐냐? 이 손영교 강사에게 주는 이런 심리적 부여예요. 심리적 부. 저한테 지금 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채팅을 보면서 교수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5살짜리 손영규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또 홍석기 회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강의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기분 좋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 부, 이 말의 화폐를 많이 발행하시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네, 한 분이 지금 마이크 켜 두셨네요. 네. 자 그러면 기업에 전략이 필요하죠. 모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전략이 뭐냐면 고객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윤심 주식회사의 목표는 이윤 추구지만 그럼 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그게 바로 고객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황금률이에요. 그죠?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것이 기업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윤심 주식회사의 고객은 누구냐 말이에요. 제가 밑에 적어 놨죠? 나 외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 일면식도 없지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내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잘 통하면 이윤이 추구되는 거예요. 그 이윤이 뭐죠? 처음에 오는 것은 심리적 부예요. 두 번째 오는 것은 뭐죠? 물질적 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우리 홍석기 교수님이 스카우트 부사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기업 강사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또 저도 이제 홍석기 교수님과 더불어 기업 강의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 젊은 시절에. 그러면 이제 서로서로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홍석기 교수님 마음속에는 손용규라고 하는 이 젊은 강사가 참 사람이 참 이뻐. 예. 그렇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서 손윤규 강사가 있다고. 응? 저 사람 한번 강의 한번 초대해 보라고. 이거는 뭐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카우트 부사장이었던 우리 홍석기 부사장님을 제가 막 홀대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의 뭐 그 당시엔 제가 인사팀의 과장이었거든요. 인사팀 과장인 제가요. 목에다가 좀 힘 좀 주고 스카우트에서 오신 이 부사장님한테 제가 막 좀 거만하게 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객 만족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서로가 심리적 부를 나눴던 거죠. 그죠? 그러면 저도 바깥에 다니면서 우리 홍석기 부사장님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강사로 활동하시는데 제가 저희 회사 초빙했죠. 홍석기 강사님을 저희 회사 제가 삼성전기에 초빙해서 저희 회사에 강의도 한번 부탁드리고 그게 뭐죠? 심리적 부가 어떻게 또 연결되더라? 물질적 부까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홍석기 강사님은 제가 저희 회사에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고마움은 그냥 그때 싹 이따 까먹고 가만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보고도 손영규 강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았을 거라. 더 나아가서는 손영규 강사 뭐 한번 초빙을 해봐라고 또 세일즈도 대신도 해주셨을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나의 모든 사람이 고객이라고 하는 전략을 늘 여러분들이 품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식회사잖아요. 김윤심 주식회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희소한지, 모방 불가능한 가치인지를 스스로가 한번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김윤심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일본말로 이 나우바리 내 지역 말이죠. 이 지역에서 또는 뭐 넓게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희소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모방 불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란 말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아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냐? 폐업 수준이다. 폐업 수준이다. 자기 자기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요. 근데 나는 모두 세 가지 다 모두 다가 나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독점적 이윤을 갖고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을 평가해 보면 다 가치 있어요. 사람은 다 가치 있죠. 얼마나 다 아름다워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마이크 이렇게 드리면요. 아마 1 시간 정도는 강의할 정도의 어떤 내공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가치 있지만 나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 강의 듣고 또 다른 사람 강의 듣고 또 책 읽고 해서 쫙 조합해서요, 자기 나름대로 또 강의를 얼마든지 또 만들어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몇 번 그룹에 속하냐면 2번 그룹에 속한다. 예, 경쟁자가 많다.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바로 폐업한다. 폐업 가능성을 안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 예, 나이 들고 예, 교육생들과 또 강사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면 또 기업 교육 현장에 초빙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어들고요. 이러다 보면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뭐 이게 우리 기업 교육 강사들의 어떤 뭐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젊었을 때는 뭐 강의 많이 불려다니고 뭐 어떤 강사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의 강사료를 벌었네. 뭐 억대 연봉을 벌었네. 막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그 강사님 어떻게 지내는지 보니 뭐 강의 현장에도 안 계시고 뭐 예, 멀어져 계시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숱하게 저와 같은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치가 있지만 독점권이 없고 시장에서 모방 가능하다. 예,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은요. 제가 지금 저희 집, 100m 안에, 제가 있는 집 100m, 제 가게죠. 제가 삼겹살 지금 고깃집 하고 있습니다. 제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100m 안에 고깃집만 10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만 고깃집이 있으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오늘도 아마 돈 버느라고 막 이렇게 돈 들어온 거 세느라고 아마 바빴을 겁니다. 근데 장사가 안 돼요. 프랜차이즈 저희 앞집은 그 유명한 하남돼지집이 있어요. 네, 하남돼지집 가면 고기 다 구워 주잖아요. 저희 옆집 제 건너 저하고 저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 가운데 있는데 제 옆집은 또 유명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막창 전국 프랜차이즈인데 예, 굉장히 여기도 막 핫해요. 예. 보세요. 저희 집에 손님이 없어요. 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희 집 와서 고기 드신 손님들은 아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근데 손님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네. 뭐 저희 집이 불친절해서요? 네, 저희 집이 음식 맛이 뭐 없어서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요? 다음 장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적 동기를 쓰면서 우리가 삶을 자꾸 헤쳐나가려고 해서는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한 뭐 그런 행동들, 내가 자원과 능력이 가치가 있지만 독점권이 없고 다른 사람도 모방 가능하다면, 근데 뭐 남 탓하거나 뭐 개인주의거나 욕심, 불평, 불만, 예, 이런 것에 자꾸 매몰되면 안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과 으쌰으쌰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오늘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도 서로 다 서로에게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업체 강의 가서는 제가 강사료를 받죠. 네. 근데 일반인 여러분들 같은 이런 일반인들한테는 저는 강사료를 받지 않아요. 네. 강사료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고 물론 인제 뭐 이런 과정에서 강사료를 이렇게 받고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다 존경해요. 예. 그분들도 다 그런 방식도 나름의 방식이라서 제가 그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뭐 차별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강사료를 뭐 받고 강의를 하든 강사료를 받지 않고 강의하든 이런 하나의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것,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단한 협력체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굴러가고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혼자 아까 보셨죠?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한 방향으로 예, 자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컨설팅을 이제 했죠.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이런 가게에 가서 컨설팅을 했는데 이 왼쪽에 이제 눈을 제가 가린 이분은 이 프랑스 요리학교 출신인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CCTV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굉장히 뭐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이 돼요. 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손님이 파스타 맛이 좀 이상합니다라고 했더니 이 장사하시는 분이 가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파스타 맛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다고. 예, 파스타 맛은 원래 그런데 먹기 싫으면 드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파스타 맛이 이상한데요라면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요 손님한테 죄송하다고요. 일절 거기다 토를 안 달아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메뉴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면요 파스타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가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빼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고 이제 끝나면 될 일인데 먹기 싫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백종원 대표가 막 쫓아가서 예, 그 CCTV를 목격하고 그 가게 쫓아가서 막 화를 내죠. 무슨 생각으로 가게를 열어놓냐고. 당신은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백종원 대표가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야단치는 것이 이 사람이 음식을 다루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세계 3대 요리학교인 프랑스 요리학교 출신이거든요. 프랑스 요리학교 출신이 음식을 다루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세계 3대 명문학교 출신인데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능력, 역량과 그런 것을 별개로요. 이 사람이 일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 백종원 대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답은 2번이라고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이 프랑스 요리학교 출신 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여기서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직장인, 저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 또 강의를 하는 사람, 또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좋단 말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 남을 상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품질은 기본이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이 좋은 운을 부른다는 거예요. 좋은 운을 부른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예, 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랭크 로버트 교수가 일침을 놓죠.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을까를 살펴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운을 쌓아왔다라는 거예요. 운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예, 좋은 운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뭐죠? 그 점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그걸 뭐라죠? 하여튼 무슨 학이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점 보는 그런 철학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운을 쌓아온다는 것은 이 책에서의 핵심은 뭐냐? 젊어서부터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명리학이네요. 네. 제가 명리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요. 갑자기 명리학이 안 들어왔는데, 예. 이런 어떤 것을 쌓아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거를 읽어드릴게요. 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씀, 건자일 원자래라고 하는 이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멀리서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죠? 이 가장 핵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어떤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다음 장에서 제가 한번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신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느 거짓 노파에게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하여 결국 왕이 되었다. 비록 거짓 노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노인은 한신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귀인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삶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귀인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삶 속에서 귀인을 불러들이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 귀한 말을 하고 귀한 행동을 해야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 귀인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 내 삶에서도 다른 사람의 귀인이 되어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귀인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스스로를 위하는 삶이다. 여러분들 귀인을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삶,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공의 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축적해 나가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요. 사람이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다. 제가 아까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초반에 들려드렸습니다. 성화는 성스럽게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룰 성자에 꽃 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꽃이 되자는 거예요. 그 꽃이라는 것은, 꽃은 주변을 아름답고 주변을 밝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꽃의 중요한 역할은 뭐죠? 씨앗을 남긴다는 거예요. 다음 만날 것을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뿌리고 살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이 좀 특이한 장면이 보이실 거예요. 한 장면은 입학증서를 주시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한 장면은 법무부 차관님 연설하는데 주무관이 무릎을 꿇고 차관님 비 맞지 말라고요?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이발사가 장애인 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장애인의 머리를 커트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 장면은 다 똑같아요. 오른쪽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 장면만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고요. 한 장면은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한 장면에 나왔던 이 주인공은 전 국민 사과 담화를 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불편한 장면은 2번이죠. 2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이것은 셀프 리더십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 교장 선생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식장에 모인 모든 학부모들 웃음 짓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죠. 장애인 집에 가서 바깥에 거동이 안 되는 장애인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상대방의 이 장애인의 머리를 커트하는 그 봉사자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머리 커트를 하는 이런 멋진 모습도 우리가 또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셀프 리스브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3번 모습 한번 볼까요? 제가 측면을 한번 볼까요? 3번에 있는 이 이발하시는 분 측면하고 제 옆모습하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좀, 네. 좀 비슷합니까? 예, 접니다요, 저. 저예요, 저. 3번은 저예요. 예. 제가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자랑하려고 사진 올린 거 맞아요. 제가 동탄 지역에 우리 그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분들 댁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찾아가서 머리를 커트해 드려요. 도저히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 휠체어 타고도 나가기 어렵고 누군가가 와서 머리를 커트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 한 3년 지금 넘은 것 같아요. 3년 넘게 매월 가서 이제 우리 동탄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 되게 가난하게 사시고 이렇게 뭐 이발사나 미용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돼서 제가 이발학원 가서 이발사 자격증을 땄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발사 될 수 있을까? 뭐 그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강의 들으시면 이발사 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발사 자격증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날 잡아서 또 장애인분들 댁에 방문해서 머리도 커트해드리고 이러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수입이 늘거나 갑자기 뭐 어디 신문사에 와서 손정규 강사 뭐 머리도 깎아준다 하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유명해지고 그런 것도 없고요. 제게 뭐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핵심은 뭐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이분들 만났을 때 저한테 요구르트 하나 주시고 예 또 이렇게 귤 하나 주시는데 네 너무나도 네 그런 모습들 예 그것을 통해서 또 '아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되구나.' 가진 것은 없어도 이렇게 나눌 것이 많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고요. 인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자주 많이 얻는 것이고요. 현명한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10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쓴 글인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참석자 모두 다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은 성공하신 삶이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상당수 분들이 다음 달 카드 이렇게 어떻게 메꿀까? 다음 달은 또 돈이 없는데 또 어떻게 살아갈까? 뭐 좀 회식 좀 더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더 사 먹고 싶은데 또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뭐 그런 어떤 뭐 갈망도 있으시겠지만 음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나는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닌가.' 젊을 때 조금 더 어 좀 정신 차리고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뒤돌아보니 '내 삶이 너무 후회스럽네.' 이것은 예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공하셨다.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셨고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이론이셨다. 말만 번듯하게 하는 이 강사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강의를 하니 멋져 보이시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꽃이 되셨고 2023년 아름다운 빛을 챗GPT를 발산하시면서 필두로 살아오셨던 인공지능 분이시다. 세상이 그러니 활짝 앞으로 열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인공지능이 송영규 강사한테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강사님 아니라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좀 잘 잘할 수 활용하는 있어요? 사람이 진정한 셀프 우리를 리더가 될 수 대체한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다. 하면 좋아요? 저 우리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질문은 아무런 유익한 질문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처럼 잘 사시면 된다. 잘 굴러가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걸 테크닉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이렇게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정아 박사님이 강의에 이렇게 저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남 이야기 그렇게 1 시간 넘게 듣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건 너무나도 대단한 거다." 예 말하는 저보다도 듣고 앉아 계신 분들이 더 박수 받아야 되고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1 시간 넘도록 예 이렇게 소인배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